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 이번 대선의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론회가 너무 적어서 좀 아쉽기도 했고, 토론회 리뷰를 좀 정리해 볼까 하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조선일보발 뉴스였습니다. 안철수와 뭐 윤석열이 전격 단일화 합의 뭐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아마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1시 반쯤에 나온 뉴스인데 그 뒤로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이제 줄줄이 보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전격 단일화 합의 이런 식으로요. 뭐 조선일보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는지 참 신기하죠. 마치 사전에 무슨 정보가 전달된 것처럼 말이죠. 3월 3일부터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각종 매체들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분석과 향후 뭐 대선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서 예측하는 글들, 뭐 예측하는 방송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이번 단일화가 대선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철수 지지자들의 표가 그대로 윤석열에게 흡수될지 아니면 반대 심리로, 실망 심리로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갈지,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모르는데 대선 결과를 떠나서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안철수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안철수 씨가 이 영상을 볼 리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제작을 해요. 저 에이스는 정치인 안철수가 이번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의 안철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순박한 스타일, 어눌한 말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강한 신념과 최고의 스펙은 저를 비롯한 당시 청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저 또한 인간 안철수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안철수의 삶과 성공 스토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실렸다고 하죠.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신드롬이라고 불릴만 했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안철수가 무릎팍도사에서 풀어냈던 그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음해 세력들의 모함이라고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정치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래도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한몫을 했거든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당시 안철수는 정말 젊은이들의 롤모델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인기였어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안철수가 보여준 모습은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구태 정치, 적폐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잘 짐작하시겠지만 불편한 이야기는 안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7가지 이유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지자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그 이기심. 이번 철수가 당신의 4번째 철수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뭐 11번째 정치적 철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제가 꼼꼼하게 세워보진 않았어요. 당신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안철수가 이번에는 달라졌다, 강철수가 되었다, 이번에는 뭔가 끝까지 보여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 당신을 지지했고 이번 선거와 유세에서 보여준 당신의 모습은 분명 지금까지는 달랐습니다. 강해져 보였거든요.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들은 당신을 지지하는 투표를 이미 마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또 한 번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손편지까지 써가며 변명하고 방송까지 해가며 변명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제게는 다 쇼로 보였습니다. 진정성을 믿어달라고요? 일주일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흘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놓고 야밤에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을 한 당신의 그 진정성을 어떻게 또 믿나요? 또 배신을 당하라고요? 그냥 당신 스스로 조금이라도 신뢰를 챙기고자 내린 결정이었겠죠. 그것이 돈이 되었든 뭐 정치적인 한 자리가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당신이 지지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떠한 설득과 명분도 없이 이렇게 새벽에 무슨 작당을 하듯이 몰래 단일화를 하는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은 급변하는 정치판에 휩쓸려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큰 선거 때마다 정직하게 이름값 하면서 철수하는 당신,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당신을 앞으로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고인의 뜻을 받들어 완주하겠다고요? 지난 2월 17일 당신의 캠프에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마련된 빈소에서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동지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동지의 뜻이라는 것이 아무 조건도 없이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세력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나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차라리 당신이 단일화를 빨리 결정했다면 그 안타까운 생명은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던 그 의연한 결의는 늘 그렇듯 말뿐이었던 건가요? 당신이 10년을 정치하면서 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지, 함께할 세력을 왜 모으지 못하는 평가를 받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일화가 바로 이런 거죠. 이번 단일화는 당신의 측근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면서요. 단독 결정이라면서요.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 엄중한 약속도 이렇게 쉽게 뒤집는 당신을 위해서 누가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까? 앞으로 당신 주변에는 그냥 진심 없이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소인배들만 득실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잘라야 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난 울산 선거 유세에서 패배주의 사고방식을 운운하면서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고, 1년만 지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후회할 것이라고 소리를 쳤었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신이 비판하던 그 거대 정당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굴욕을 택한 당신 아닙니까? 당신의 말대로라면 당신의 손가락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모자라 당신은 당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손가락도 다 잘라서 정치적 장애를 가진 자들로 만들 심상인 겁니까? 아무리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선거판이라지만 그 결의에 찬 호소마저 아주 쉽게 뒤바꾸는 당신의 진정성을 이제 앞으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네 번째, 오랜 신념이 다당제 정치 개편이라는 헛소리. 당신은 대선 토론회에서 나의 오랜 소신은 다당제이고 양당 독재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죠. 강해진 당신의 모습에 많은 유권자들은 이번만은 다르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충격적인데 대선 이후에 국힘당과 아무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그 정치체제 속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은 당신의 오랜 소신도 저버리는 거 아닌가요? 무슨 오랜 소신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요? 오랜 소신도 헌신탁처럼 이렇게 쉽게 버리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당신의 지지자들은 이제 뭘 보고 지지해야 할까요?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능, 무식, 무속의 굴종. 당신은 선거 유세와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윤석열의 무식함에 한탄했습니다. 당신의 발언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주술에 쓰인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 더 자를 손가락이 없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나. 지난 울산 선거 유세 때 당신이 했던 말입니다. 친히 쓴 손편지에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쓰셨는데 주술에 쓰인 듯 정권 교체만 다 될 거라고,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려야 할지도 모르는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나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호소하던 당신이 바로 그 무식, 무능, 무속을 갖춘 산무 후보 밑에 들어간 것은 굴종이 아니고 뭔가요? 지난 1월 16일 당신이 단일화를 언급하며 안철수가 대세라고 안일화라고 허세 부리던 그때의 모습이 차라리 좋았습니다. 적어도 지지자들에게 이런 굴욕과 배신감을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준석에게 그토록 조롱을 당하고도 당신이 굴종에서 들어간 국힘당의 당대표는 당신과 지역구에서부터 맞붙었던 관종입니다. 그 젊은 관종은 지난 몇 달간 당신을 향해 조롱을 보냈어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아무리 단일화가 화두라지만 안철수가 자신을 조롱한 이준석 당과 손을 잡겠나,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이준석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신이 야밤에 해낸 것이에요.
당신은 단일화를 발표한 바로 그날 이준석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불편한 소리는 잘 안 듣는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달라라고 애써 웃으며 말했죠.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나요? 2009년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순박하다 못해 바보 같다는 인상, 그 인상을 주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수식어 다 떼고 그냥 바보만 남은 모습으로 유권자들 앞에 서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바보를 지지한다. 이런 생각을 받지 않을까요? 내 핸드폰에 수만 건의 문자와 전화가 와서 폰을 쓸 수가 없게 만드는데 무슨 단일화냐고 때를 쓰던 것처럼 차라리 하소연이라도 하시지. 당신이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바보 같은 인물이었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나요? 세간에 떠도는 것처럼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한 자리 통 크게 넘겨받기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승산 없는 선거를 치를 돈이 아까웠던 건가요? 이유가 무엇이든 마지막 자존심 다 내려놓고 조롱받을 것 다 받으며 헤헤거리는 당신이 조건 없는 흡수 방식의 단일화, 합당을 결정한 것, 정치사의 길이 남을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정치 인생 10년, 당신이 남긴 정치적 자산, 정치적 신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당신이 정치에 입문할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년들이 존경할 만한 이 시대에 어른이 없는데 청년들의 멘토로만 남아달라고,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주위에 우려 섞인 목소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정치의 길로 들어섰죠.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정치, 부정부패 척결의 메시지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정치 인생 초반 당신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어떤 정치적 자산을 남겼습니까? 거대한 양당 독주 체제의 압력이 커서 이렇다 할 자산을 못 남겼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나요? 큰 선거에서 철수한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떠들던 새 정치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조류 정치였던 겁니까? 철새만도 못한 그냥 여기저기 구린내 쫓아다니는 똥파리 정치인은 아닙니까? 세간에서 당신을 왜 간철수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 안철수 씨, 당신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지지자들 또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지지자들이 당신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냥 선거판의 사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작은 희망에 돌을 던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다던 정치 개편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 거대한 그 물구덩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듯 자신들의 표를 그 희망에 던진 거라고요. 당신의 가장 큰 죄는 그 지지자들의 작은 희망까지도 무참하게 사표로 만들며 아주 이기적으로 져버렸다는 거예요. 3월 3일은 지금까지 했던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10년간의 정치적 자산과 정치적 신념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권 앞에, 거대 권력 앞에 스스로 굴종한 당신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믿어줄 유권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정치인 안철수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방송을 보니 얼굴이 참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제 눈에 무언가 눌려있는 모습,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보였어요. 10여 년의 정치인 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일 도모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죽었습니다.